안녕하세요. 승썰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.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이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발생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그런 범죄 행위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섬뜩해질 때가 있는데요. 이게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점점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씩 어떤 본인의 강박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은 조금씩은 다 있겠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돼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신질환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우울증 환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사회적으로 뭐 칼부림을 한다든지 뭐 어떤 조현병 이런 것들이 현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애초에 내가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, 그 사람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맞닥뜨려서 분쟁을 겪는 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신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적인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위해를 당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어떤 고소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접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정신질환자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이슈화되고 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책임 감면의 그런 문제입니다.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좀 봐주는 책임 감면의 문제가 많이 적용이 되곤 했었는데요.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요새는 정말 얄짤없이 전부 다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. 이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지,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 해서 사회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일을 벌일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 추세인 것 같고요. 형사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경향에다가 더더군다나 뭐 치료 감호라든지 그러한 보호관찰적인 측면에서 법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치료받고 또 감호돼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 심신미약, 뭐 정신질환으로 해서 감경받아가지고 금방 나와가지고 나한테 다시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.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염려가 불식될 수 있을 정도로 법원에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뭐 구속 상태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나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.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다음에는 나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.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.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만입니다. 물론 소송 과정이 굉장히 피곤해요. 그래서 민사소송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구나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재빠르게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빨리 집행까지 해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이런 것들이 좀 가령 법정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셔서 그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 능력이 없는 수준의 그런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민법 755조에 보면 그런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의 후견인이라든지 아니면 만일에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진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의 방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 가족이 비자의 입원,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관련된 행정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
그런 점과 관련해서 그 피해자 유족 측에서 결국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그런 사안도 있었어요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뭐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소지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어떤 위해 행위로부터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